이번 시간은 역사입니다. 먼저 연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일어난 중요한 일들을 알아보기 쉽게 중요한 사건을 일어난 해에 따라 적어놓은 자료입니다. 참고로 AD는 기원후를 말하는 거고 BC는 예수가 태어난 해를 원년으로 하는 서력 기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표를 보겠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BC 2330년 전에 단군왕검이 아서달에 도입을 했고 현재 2010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4343년 전에 단군왕검이 아서달에 도입을 했다. 그리고 BC 1000년에 청동기 문화가 전개해서 고조선을 발전을 했고 BC 200년 무렵 194년도에 이만희 고조선이 왕이 됐고 BC 108년에 고조선은 멸망했습니다. 중국은 하나라, 은나라, 춘추 전국시대를 이어서 진시황이 이루어졌고 한나라가 드디어 중국 대륙을 통일을 하면서 고조선을 침공을 하여 한 사군을 설치했죠. BC 57년도에 드디어 한나라가 힘이 약해지고 또 BC 57년도에 신라의 박역거세가 거사관에 즉위를 했고 BC 37년도에 고구려의 주몽이 건국을 했습니다. BC 8년 전에 백제 원조는 하남 위례성에 백제를 건국을 했죠. 그 중국의 역사는 신나라, 동안, 삼국, 위진단, 목조를 거쳐서 수나라가 전국을 통일을 하고 나서 드디어 고구려에 침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612년도에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을 승리로 이끌어서 수나라를 패배하게 만들었죠.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그 후 나오는 중국의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645년도에 당나라는 고구려 안시성을 침공했지만 고구려는 안시성 싸움에 승리하였고 그 후 당나라와 신라와 합작을 이루어져서 백제를 멸망을 했고 또 668년도에 고구려도 멸망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와 나당 연합하여 삼국통일은 676년도에 삼국통일을 하였고 698년도에 고구려의 장군인 대조영은 발해를 건국했습니다. 지금의 지린에서 발해를 건국했습니다. 그 후 후삼국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죠. 900년도에 견현이 후백제를 건국했고 901년도에 궁예가 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왕건은 918년도에 고려를 건국해서 1392년까지 고려 국가가 이주를 했고 926년도에는 발해가 멸망하고 935년도에도 결국 신라도 멸망합니다. 그래서 936년도에 드디어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을 하죠. 그리고 1019년도에 거란이 고려에 침공을 하지만 강감찬 장군에 의해서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끕니다. 1231년도에 중국은 원나라가 몽고가 드디어 1차 침입을 해서 8차에 거쳐서 고려를 침입을 하죠.
1392년도에 드디어 고려도 멸망을 하고 조선이 건국을 합니다. 고려의 장군이었던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을 하죠. 1443년도에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셨고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한산돈 대첩에서 대승을 하고 또 1894년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갑오 계획을 실시하죠. 1897년도에 조선의 고종은 대한제국을 성립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렇지만 1909년도에 안중근 의사가 이또를 사살하고 1910년도에는 드디어 국권이 피탈하게 됐습니다. 1914년도에 대한강복군 정부가 수립을 하고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나서 유관순 여사와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을 합니다.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과 동시에 8.15 강복이 되고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5월 10일날 총선거가 실시하여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을 합니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죠.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1960년도에는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4.19 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1961년도에 5.16 군사정변이 박정희 장군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1979년까지 박정희 장군은 집권을 하고 1980년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1988년도에는 24회 서울올림픽이 개최가 됐고 1992년도 한국과 중국은 수교를 하였고 2009년도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하였습니다. 간단하게 한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도표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봤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에 대해서는 4343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삼국유사에 나왔던 단군 신화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환인의 서자인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하였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며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가서 이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의 산꼭대기에 있는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이에 살리라 일렀다. 이분이 환웅 천왕이다. 풍백, 바람과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면서 인간의 360가지나 되는 일을 맡아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시켰다. 때마침에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았는데 환웅에게 사람 되기를 빌어서 이때 환웅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였다. 이 굴에서 100일간 있으면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 범은 배가 고파 나갔지만 곰은 드디어 웅녀가 돼서 자기와 혼인할 사람이 없으므로 항상 탄수 밑에 아기 배기를 빌어서 환웅은 이에 임시로 변하여 그와 결혼해 주었더니 웅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단군이라 하였다. 삼국유사에 고려시대의 삼국유사에 나왔던 단군 신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기하시험도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동물은 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상단입니다. 참성단입니다. 참성단.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강화도 만이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매년 10월 3일 개천절에 참성단에서 천제를 지내고 행사가 열립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 단군왕금의 초상화 있죠. 만이산의 참성단입니다. 10월 3일 날 제사를 지낸 거죠. 북한도 현재 단군릉을 만들어서 기념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고조선은 이후에 여러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 마한, 진안, 편안. 철기가 보급되면서 만주와 한반도의 여러 곳에서 국가 형태가 출현하였습니다. 그 후 삼국은 성립을 하는 거죠. 삼국의 성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주몽이 건국했고, 백제는 원조왕이 건국을 했고, 신라는 박역거세가 건국하였습니다. 고구려 건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주몽을 시조로 하여 철기국가인 부여, 동해, 옥저를 통합해서 지금 압록강의 한 줄기인 동가강 유역에 국론의 성에 자리 잡아서 국가를 건국하였죠. 삼국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한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백제는 원조왕을 시조로 하여 유래성, 지금 한강 유역의 하남 유래성에 자리를 잡은 나라입니다. 농경에 적합한 한강 유역에 자리 잡아서 다른 나라의 쟁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라는 박역거세를 시조로 하여서 경주에 자리 잡아 성립된 나라입니다. 후에 진안이라든가 변안, 가야 지역을 통합하였습니다. 가야는 신라가 성립되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김수로왕이 낙동강 근처에 세운 나라입니다. 서쪽 지방의 6개의 작은 나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6 가야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나라가 김해 있던 금간 가야입니다. 고구려의 발전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발전 과정은 고구려는 강개토 대왕이 지도에서 보는 것 같이 지금에 있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국내성을 중심으로 해서 부여, 거란, 후연, 동부여를까지 영토를 넓혔죠. 지금의 만주에 있는 지역을 강개토 대왕이 영토를 넓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는 강개토 대왕 능비를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발전 과정을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발전 과정, 고국천왕은 행정구역을 개편하여서 국가제도를 정비했고 왕위 계승을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바꿔서 왕권을 강화했고 소스리왕은 불교를 받아들여 백성들의 사상을 통일하고 또 교육기관인 태학을 세워서 인재를 길렀습니다. 강개토 대왕입니다. 강개토 대왕. 고구려의 19대 왕으로서 호는 영락이고 동으로는 두만강 위의 동해안, 또 서쪽으로는 요동지방, 남쪽으로는 한강 이남까지, 북으로는 중국의 북만주 지방까지 영토를 넓혔으며 북방민족의 침략을 물리쳤죠. 그래서 현재 역사에서 대왕은 광개토 대왕, 세종대왕이만 대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만주 지방에까지 영토를 넓힌 대왕이다. 고구려 누구이죠? 강개토 대왕입니다. 시험도 한번 나왔던
시험도 한번 나왔습니다. 동북공정입니다. 중국 국경 안에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쪽 변경지역의 역사 현상에 관한 프로젝트죠. 이거에 대해서도 시험이 한번 나왔는데 중국이 지금에 있는 국경, 즉 고구려 역사도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역사 현상에 연구하는 것을 동북공정이라 그런다. 동북공정이다. 이런 것은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도읍지를 공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고 남하정책으로 한강유역까지 영토를 넓힌 왕입니다. 고구려 수당과의 전쟁을 보겠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살수대첩으로 큰 승리를 이끌었죠. 그래서 고구려의 장군이고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하였으나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쳤습니다. 이를 살수대첩이라고 부르고 지금의 그 살수에서 강을 뚝을 쌓아서 수나라의 군사가 강을 지나자 뚝을 터쳐서 수나라의 군사가 30만 명이 몰살했다라는 전쟁이 살수대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개소문 장군입니다. 고구려 말기의 장군이죠. 당나라의 4차례 침입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모두 막아냈고 고구려에 대한 멸망 원인은 수나라, 결국 수나라와 당나라의 계속되는 싸움과 또 지도층의 분열로 국력이 쇠퇴하여 고구려는 드디어 멸망하게 됩니다. 고구려 문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구려 문화의 특징은 고구려는 미술의 특징은 주로 고분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씩씩하고 굳센 기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무용총, 쌍용총, 장군총, 강서대묘 등 고분, 또 광개토 대양릉비, 평양 성터 등이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면 동쪽은 청룡도, 서쪽은 백호도, 남쪽은 주작, 북쪽은 현무도, 아주 늠름한 기상을 확인할 수 있죠. 광개토 대양릉비입니다. 지금의 중국의 지린성에 있죠. 광개토 대양릉비가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광개토 대양릉비는 일본은 일제시대 침략을 하면서 광개토 대양릉비를 조작하여서 고구려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였고 또 중국도 광개토 대양릉비를 중국 역사로 변환하려고 시도했죠. 백제의 발전 과정을 보겠습니다. 백제의 발전 과정은 근초광입니다. 백제의 전성기죠. 그래서 아직기와 왕인 박사를 통해서 발전된 문화를 일본에 전파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 계통 후 유래불학이 성장하여 이루어진 나라로 고구려의 주몽의 이복 동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계통의 유래불학이 성장하여 이루어진 나라로 지금의 한강 유역과 지금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를 차지하였고 넓은 평야를 영토로 가지고 있었고 황해를 통해서 중국과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발전할 수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가 백제였습니다. 고이왕은 3세기경에 한강 유역의 대부분을 통합하였고 국가제도를 정비하여 불교를 받아들여 고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근초고항이 백제 전성기라 그랬죠. 북쪽으로는 한강 이북지역, 남쪽으로는 탐나, 지금의 제주까지 영토를 넓혔고 바다 건너 중국과 일본에도 그 세력을 뻗쳤고 아직기와 왕인박사를 통해서 발전된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기도 하였습니다. 무령왕입니다. 양나라와 통교하였고 서현성을 쌓아 애국의 침략에 대비하였고 위천에서 고구려군과 싸우기도 하였죠. 백제 수도는 위례성, 지금의 서울에서부터 옹진성, 공주, 지금의 세종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비성으로 수도가 옮겨갔습니다. 드디어 백제도 황산벌에서 황산벌 전투에서 개벽장군이 나당 연합군에 패하면서 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사진은 황산벌을 보고 계십니다. 밑에는 부소 산성입니다. 개벽장군입니다. 개벽장군은 백제 말기의 장군이고 황산벌 전투에서 기울어가는 백제를 지키기 위해서 신라 김유신 장군은 5만 대군에 맞서 용감히 싸우다 최후를 맞이한 백제의 장군이죠. 의자왕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이죠. 제2 초기에는 국력을 회복하였으나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항복을 하였습니다. 백제의 문화를 보겠습니다. 문화의 특징은 백제 문화의 특징은 우아하고 세련된 섬세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나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서산마의 삼전물에 이러한 백제 문화의 특징이 잘 나타내고 있으며 이런 발달한 백제 문화는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무령왕릉을 보고 있습니다. 백제 무령왕릉이 왕릉과 왕비의 능이죠. 천장이 아치형을 이루고 있고 백제의 수준 높은 문화를 알 수 있는 금관 장식과 귀걸이 팔찌 등 다양한 풍부한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신라의 발전 과정을 보겠습니다. 법흥왕은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왕권을 크게 강화하였고 삼국통일의 사상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죠. 진흥왕입니다. 신라의 전성기죠. 진흥왕은. 그래서 화랑도 제도를 만들고 대가야를 정복하여서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왕이죠. 그래서 활발한 정복 사업을 일으켜 국토를 넓힌 임금이다. 세속5계입니다. 이는 화랑도 정시대로 원광법사가 제시한 5가지의 규율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군이충, 나라에 충성한다. 사친이요, 부모에 효도한다. 교우이신, 친구를 믿음으로 사귄다. 임전무태, 싸움터에 나가서는 물러서지 않는다. 살생유택, 생명이 있는 것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문무왕은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왕입니다. 문무왕은 가야의 발전 과정은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특징은 국가로 형성되지는 못했지만 왕권이 성장이 되었으며 철기 문화가 발달하여서 문화를 발전하였고 신라에도 문화 영향을 많이 끼쳤고 일본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가야의 토기는 일본인에 전해져서 스에키 토기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멸망은 하나의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신라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신라의 전성기입니다. 신라의 전성기. 문무왕이 삼국통일 이루어졌죠. 최초의 민족 통일이죠. 김유신 장군입니다. 신라의 장군으로서 화랑 출신으로 무열왕과 문무왕을 도와 백제와 고구려를 나당 연합군과 함께 멸망한 삼국통일의 최고의 공을 세운 장군이죠.
시험 문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삼국통일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제는 멸망하죠. 백제의 멸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백제는 의장의 포악한 정치와 지도층의 내분으로 사회가 혼란한 상태에서 신라의 김유신은 당의 소정방의 지원을 받아서 백제를 공격하였고 백제군의 장군 개벽과 황산벌 싸움에서 승리하여 660년 사비성을 함락시켰죠. 삼국통일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삼국통일의 의의. 귀하시험은 나오지는 않지만 한국에 있는 국사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삼국통일의 의의는 뭐냐? 힘을 모은 신라를 보면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 후에 신라는 다시 힘을 모아 백제와 고구려의 영토를 차지하려는 야욕을 드러나는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삼국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여 단일 민족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죠. 676년도입니다. 결국은 나당 연합이 일어났지만 당나라는 신라의 고구려와 백제를 당의 영토로 차지하려고 했죠. 결국은 신라는 당나라와 싸워서 삼국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여서 단일 민족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겁니다. 두 번째, 또 삼국 통일은 우리 민족이 또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하나의 민족 문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단일 민족 국가로 발돋움하는 바탕이 되었죠.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단일 민족 국가로 발돋움하는 바탕이 되었다. 또 최초의 민족 통일로서 하나의 국가와 새로운 민족 문화 건설의 계기가 되었고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죠. 그렇지만 신라는 외세에 의해서 중국 당나라에 의존하여서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삼국통일은. 통일신라는 발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통일신라 발전은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귀족 세력의 억압과 왕권 중심의 군사제도를 정비로 왕권을 강화하였고 불교를 내세워 국민의 정신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귀족으로부터 평민층에 이르기까지 널리 확산되어 사회의 지배 이념에 정착하여 국민의 의식 수준과 학문의 발전에 기여했죠. 이러한 불교 확산과 발전에는 원효가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장보고입니다. 장보고. 통일신라의 장보고는 해상왕이라 불리는 장군으로 중국의 해적으로부터 신라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지금 안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였고 국제무역을 주도하여서 중국과 당나라와 일본과의 무역에서 많은 이익을 얻어서 신라의 부를 많이 가져갔죠. 특히 장보고에 대해서는 지금 청해진 지역이 어딘가 완도이죠. 완도에 대한 것도 지리에서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완도도 같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보고 청해진이죠. 지금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에 있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를 해서 일본과 일본은 외나라 그러죠. 외나라와 당나라와 교류를 무역을 했고 지금에 있는 발해관 또 법화원 그런 거를 설치를 했죠. 신라방 신라인의 거주지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무역을 장보고는 장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원효입니다. 원효는 스님이죠. 불교의 대중화를 힘쓴 통일신라의 고승입니다. 유학발전에 공헌한 설총의 아버지이죠. 해초입니다.
경전을 연구하고 인도 기행문인 왕호 천추국전을 쓴 통일신라의 고승이죠. 발해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해의 성립. 발해는 옛 고구려의 장군인,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나서 고구려 장군은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거느리고 30년 후엔 30년 고구려 멸망이 668년에 이루어졌으니까 30년 후에 698년에 고구려의 옛땅 오늘날의 지린성에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죠. 해동성국이라고 해서 동쪽에 번성한 나라라고도 지칭받았습니다. 그래서 발해는 대조영이 건국을 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군왕검이 4343년 전에 고조선을 건국을 해서 이루어졌고, 신라는 박역거세가 건국하였고, 가야는 국가로 있었지만 신라에 의해서 멸망이 됐고, 백제는 원조왕이 660년까지 이루어져 있고 국가가 이루어지다가 동해, 옥저, 부여들은 고구려에 흡수를 해서 고구려에 흡수를 됐고, 살수대첩에 612년도에 살수대첩으로 수나라를 고구려는 승리를 하였고 안시성 싸움에도 승리하였지만 결국 668년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676년도에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국사를 세우고 장보고는 창의진에 828년도에 설치를 하는 거죠. 그 후 698년도에 대조영이는 발해를 건국하고 그 이후로는 후백제, 태봉, 그래서 고려의 태동을 보고 있습니다. 발해의 발전과 멸망에 대해 보겠습니다. 발해는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하였으나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리고 선왕에 특히 문왕을 거쳐 선왕 때에는 당나라에서 해동성국이라는 일컬을 정도로 세력이 강했고 문화도 발달하였죠. 발해는 9세기 이후에 국력이 약하게 되어서 거란족에게 멸망하였고 또 멸망 후에 고구려 계통의 지배층은 대거 고려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해의 멸망으로 그 드넓은 만주 지역이 지금에 있는 만주 지역이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발해의 멸망으로 그 넓은 만주 지역이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신라와 통일신라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라의 문화의 특징은 고구려의 씩씩함과 백제의 우아함을 모두 지니고 있고 대부분 불교와 관련된 절과 불상이 많고 고분에서 나온 금관과 장신구 등은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천마총, 경주에 있죠. 분황사, 석탑, 석굴암, 첨성대, 불국사 등이 있습니다. 석굴암입니다. 석굴암은 경주에 있는 석굴사찰이죠. 불국사와 함께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석굴암과 불국사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신라의 석굴암입니다. 국보 24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석굴암은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공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죠. 이쪽은 신라의 왕관입니다. 왕관. 여기는 석굴암이고 석굴암 내부입니다.
첨성대입니다. 하늘을 관측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입니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도죠. 수도.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안압지 등 명승지가 많은 관광 명소입니다. 첨성대를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국사를 보겠습니다. 불국사는 경주의 토암산 기슭에 있는 절이고 통일신라의 절 경덕왕 때 제상인 김대성에 의해서 크게 확장됐습니다. 불국사에는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 등 훌륭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불국사 전경을 보고 있습니다. 다보탑이죠. 이거는 석가탑이고,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라의 왕실의 힘이 약해지자 신라도 결국 왕실이 힘이 약해지고 귀족이 부패를 하면서 견인이 후백제를 일으키고 궁예도 후고구려를 세워서 우리 민족이 다시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의 상국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궁예는 후고구려의 궁예는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바꾸고 새 시대의 주인이 되고자 하여 가혹한 정치로 백성들은 민심을 많이 잃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덕이 많고 지혜로운 왕건을 새 왕으로 추대하였죠. 그래서 왕건은 태봉의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를 올라서 고구려를 이어받는 뜻에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여 도읍지를 철원에서 개경으로 옮겼죠. 개경은 지금의 개성을 말합니다. 개경은 수도는 개경이고 고구려를 이어받는 뜻에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였다. 현재 개경은 북한에 있는 개성을 말하죠. 견인은 후백제의 견인은 통일을 이루기에 신라를 계속 공격하였고 고려와도 충돌하였으나 왕이 계승 문제로 아들 신검에 의해서 갇혀서 고려에 투항하였습니다. 고려는 이런 후백제 신라를 멸망을 하고 나서 고려는 왕건에 의해서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고려의 발전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태조 왕건에 따라서 고려사회는 신라와 다르게 여러 면에서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